자, 지난 시간에 암모니아가 이제 글루타민 신테테이즈를 통해서 바이올로지컬 월드로 생물의 세계로 들어온다고 했죠. 이제 글루타민이 만들어지면서, 자, 그래서 글루타메이트가 암모니아를 받아서 글루타민이 되는 거죠. 이때 ATP가 사용되고 글루타밀 포스페이트라는 걸 거쳐 가지고 이제 인산이 떨어지면서 암모니아가 들어가서 이제 글루타민이 만들어진 거죠. 그죠? 근데 암모늄 이온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대사 과정에서 유리된 암모늄 이온은 잽싸게 글루타민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세포의 건강에 좋지 않은 거죠. 자, 이제 암모늄 이온이 글루타민에 들어갔으니까 다른 아미노산에도 아미노 그룹을 옮겨줘야 할 텐데 다음 타자는 누구일까? 그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 자, 여기 보면 식물하고 박테리아는 항상 같이 다닐 때가 많아요. 그리고 동물의 세포는 좀 달라요. 식물은 자기가 아미노산들을 직접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박테리아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주로 종속 영양 생물인 다른 생물을 잡아먹어서 생존하는 동물의 세포들은 아미노산을 자기가 합성하지 않고 자기 먹이로부터 얻는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아미노산 합성 경로가 박테리아나 식물의 경우 굉장히 많이 달라요. 자, 그러면 박테리아나 식물은 뭘 가지고 있냐? 글루타메이트 신테이즈. 아까 처음에 글루타민을 만들었던 건 글루타민 신테테이즈. 신테이즈와 신테테이즈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했었나요? 보니까 뒤에 슬라이드에 있네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글루타민을 만드는 글루타민 신테테이즈에 의해서 글루타민이 만들어졌고, 이번에는 글루타민이 아니고 글루타메이트를 만드는 거죠. 자, 글루타메이트를 만들면 어디에서 글루타메이트가 만들어질까? 자, 글루타민에 지금 암모니아가 들어갔죠. 아까 글루타메이트에 글루타민 신테테이즈에 의해서 아민 그룹이 들어가서 글루타민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번에는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 TCA 사이클의 중간 물질이죠.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는 요 알파 키토 그룹을 아미노 그룹으로 바꾸면 어떤 아미노산이 돼요? 글루타메이트가 되죠. 이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요 글루타민의 요 아민 그룹을 여기 알파 카본이 받아들여서 이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도 글루타메이트로 되고, 이 글루타민이 아민 그룹을 잃어버리고 다시 얘도 글루타메이트로 되고, 그래서 이 반응 결과 글루타메이트 신테이즈가 촉매하는 반응의 결과 글루타민과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가 만나서 두 개의 글루타메이트가 만들어진다. 다시 말하지만 얘는 식물과 박테리아만 존재해요. 식물과 박테리아에서 글루타민과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를 반응물로 사용해서 두 개의 글루타메이트를 만들어내는 효소가 글루타메이트 신테이즈예요. 그러면 나 같은 동물은 어떻게 글루타메이트를 합성할까? 얘는 글루타메이트를 합성 못할까 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죠. 자, 글루타메이트 신테이즈가 없다는 거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글루타메이트를 합성해낼 수 있죠. 자, 간에서 주로 만들어져요. 간에서 아미노산이 이화작용에 의해 분해될 때 그 아미노산에서 아미노기가 제거된 후에 그거를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가 받아들이면 글루타메이트가 만들어진다. 이 앞반응하고 비슷한데, 이 앞반응은 글루타민의 아민 그룹을 떼어다가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가 받아서 글루타메이트를 만드는 효소가 글루타메이트 신테이즈이고, 요 우리 동물의 간에서 간세포에서 글루타메이트가 만들어질 때는 이 혼자로 돌아다니는 암모늄 이온 혹은 암모니아 요걸 갖다가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가 받아들여서 글루타메이트가 만들어진다. 동물은 그렇게 아미노산 이화작용 중에 글루타메이트가 계속 생성되어서 세포 내 글루타메이트 레벨이 높게 유지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죠? 아미노산 이화작용, 아미노산이 분해되면서 NH3 그룹이 계속 릴리스 되거든요. 밖으로 나오니까 이거를 갖다가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가 받아들여서 글루타메이트로 전환된다는 거죠. 그게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또 나 글루타메이트는 TCA 사이클의 인터미디에이트인 역시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로부터 트랜스 아미네이션 반응,
다른 알파 아미노 그룹을 가진 아미노산들과 이렇게 서로 아민 그룹을 맞바꾸면서 트랜스 아미네이션 반응이죠. 그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동물 세포는 이 식물하고 박테리아가 가지고 있는 글루타메이트 신테이즈가 없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어쨌든 글루타민과 글루타메이트는 아미노기가 생체 분자로 들어오는 포탈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이야. 포탈. 자, 글루타민은 많은 생합성 반응에 아미노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글루타메이트도 또한 아미노산 생합성 반응에서 아미노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얘는 여러 가지 생합성 반응에서 사용하고, 얘는 약간 글루타메이트는 다른 아미노산 생합성 반응에서 아미노기를 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생체 내로 환원형 질소죠. NH3니까 환원되어가지고 NH3가 되는 거죠. 환원형 질소가 들어오는 엔트리 포인트를 관장하는, 들어오는 그 관문을 관장하는 효소가 뭐냐? 글루타민 신테테이즈다. 이가 가장 질소 대사 과정에 가장 중요한 조절 효소가 된다. 왜? 얘가 가장 첫 단계를 촉매하니까 얘를 조절하면 전체 이 생물학적 시스템으로 세포 안으로 이 NH3가 들어오는 이 포탈에 있으니까 얘를 조절하면은 이 질소의 유입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체 내로의 질소의 유입, 아미노 그룹의 유입이 필요하면은 글루타민 신테테이즈를 활성화시키고, 질소의 유입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면은 얘를 불활성화시키면 되겠다. 그럼 많은 이러한 엔드 프로덕트들이 얘를 빨갛게 이렇게 한 거는 저해한다는 거죠. 알라닌, 글라이신, AMP, CTP, 히스티딘. 여기서 알라닌, 글라이신, 히스티딘은 아미노산이죠.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구조의 아미노산인 알라닌과 글라이신이 양은 아미노산 대사의 전체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쓰인다. 알라닌과 글라이신이 많다는 것은 아미노산이 충분히 많이 있다는 거죠. 샘플 2개를 해서 얘네들이 가장 구조도 간단하니까 얘와 결합하는 형태를 만드는 것이 좀 더 효소로서 유리할 수도 있겠죠. 뭐 지난해 뉴피샬인데 어쨌든 알라닌하고 글라이신 가장 간단한 모양의 아미노산이죠. 알라닌은 R그룹이 CH3 메틸 그룹이고, 글라이신은 그냥 H죠. 가장 작은 2개의 아미노산이에요. 자, 그리고 히스티딘도 역시 얘를 제외하고, 그리고 역시 질소가 들어간 뉴클레오타이드인 AMP와 CTP도 역시 얘네들을 제외한다. 나중에 뉴클레오타이드 생합성을 배우게 되면 왜 AMP와 CTP가 글루타민 신테테이즈의 저해제로 쓰이게 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카바모일 포스페이트, 이것도 역시 뉴클레오타이드를 만드는 전고 물질이죠. 이것도 역시 충분히 많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세포 안에 아미노 그룹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죠. 글루코사민 6포스페이트, 글루코사민 6포스페이트, 이거는 이제 탄수화물인데 글루코즈에 아민이 붙은 거죠. 또 역시 아민 그룹을 가진 당이니까 얘가 많다는 것은 역시 충분히 아미노 그룹이 세포 안에 많이 들어와 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글루타민 신테테이즈의 알로스테릭 인히비터로 작용한다. 알로스테릭 저해제인 거죠. 자, 알로스테릭 저해제 외에도 AMP의 결합, 이거 공유 결합으로 결합하는 거예요. AMP의 결합, 아데닐레이션, AMP가 붙는 것을 우리가 아데닐레이션이라고 해요. 의에서도 글루타민 신테테이즈의 활성이 저해된다. AMP가 결합된 소단위체의 개수에 비례하여 활성이 저해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 조절하는 거죠. 이런 알로스테릭 인히비터들은 직접 결합을 하긴 하는데 이거는 약한 결합이죠. 떨어뜨렸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AMP가 붙는 것은 공유 결합이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조절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굉장히 복잡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단계에 의해서 조절을 받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스텝일 때는 그만큼 중요한 생화학적 스텝을 촉매하는 효소는 이렇게 여러 개 단계에 의해서 조절을 받죠. 왜? 그만큼 중요하니까. 여러 단계에 걸쳐서 조절해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글루타민 신테테이즈는 포탈 역할을 한다. 아미노 그룹이 생명체로 들어오는 포탈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글루타민, 글루타메이트. 다시 말하지만 우리 글루타민과 글루탐산이 아미노산 생합성 및 다른 여러 가지 생화학 반응에서 아미노기를 주는 도너로 작용하고,
글루타메이트는 주로 다른 아미노산을 만들 때 아미노 그룹을 주는 돈으로 사용되고 얘는 일반적으로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쓰여요. 자, 마지막으로 핵산을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들도 아미노산에서 많은 부분이 만들어진다. 이거 퓨린골이죠. 핵산을 이루는 퓨린링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아스팔테이트에서 아스팔틱 애시드에서 N이 오고 글루타민에서 역시 또 나이트로젠이 오고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 나이트로젠이 또 하나 있죠. 얘는 글라이신이라는 아미노 애시드에서 오고 이런 식으로 퓨린고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야. 생화학 2에서는 이런 내용을 다룰게. 생화학 2에서는 내가 강의하면 안 될까? 불행하게도 이 석박사 이분은 출연을 못해요. 닥터 석은 출연 못하시고 다른 분이 대신 나와요. 자, 지금까지 대기 중의 질소가 어떻게 환원되어 생체 고분자를 이루는 아미노산으로 들어오게 되는가에 대해서 공부해 봤어요. 더 궁금한 것이 있나요? 아미노산 대사랑 뉴클레오타이드 대사에 대해서는 안 배우나요? 그건 앞으로 발매될 칼튼 콜리지 생화학 2에서 다루게 되겠지. 과연 언제 출간될까? 드디어 한 5년 만에 5년도 더 됐나? 2024년에 출판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과연 텀블벅 펀딩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약간 걱정이 돼요. 요즘 출판사들이 굉장히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책이 예전에 한 5분의 1도 안 팔리는 것 같아요. 특히 교과서 같은 거. 제가 최근에 세포생물학 책을 원서를 하나 여러 교수님들과 같이 번역을 했는데 이거를 초판을 3,000부를 찍었대나? 근데 내 생각에는 1년에 한 300~400권이나 팔릴까? 잘 모르겠어요. 요즘 주변에 저도 뭐 학교에 있긴 하지만 대학생들이 책을 거의 안 사죠. 그리고 교수님들도 책 사라고 안 그러고 거의 다 아이패드에다가 그 PDF 파일 같은 걸 담거나 아니면 교수님들이 주시는 PPT 파일 같은 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제 생각엔 책을 하나 처음부터 진득하게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트렌드가 변하는 걸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아직도 만화책도 사서 보고 종이책의 매니아이기 때문에 아까 답글을 보니까 저 카튼 컬리지 시리즈도 이북으로 내주시면 안 되겠냐고 말씀이 있었는데 출판사랑 한번 상의는 해볼게요. 그런데 일단 종이책을 내는 게 목표예요. 이 책이 아마 3만원 정도의 가격이 될 것 같은데 물론 이 책이 많이 팔리면 좀 더 싼 가격으로 할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좀 그건 출판사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펀딩 하시는 분들은 그것보다 좀 싸게 아마 그것도 도서 정가제라서 저는 3만원짜리 책이면은 펀딩 하시는 분들은 한 2만원 정도에 사실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도서 정가제에선 최대 15% 밖에 할인을 못 해준대요. 그래서 25,500원 그렇죠? 이렇게 아마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굉장히 예쁘죠, 그죠?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제 한글 이 책에는 표지엔 들어갈 거고요. 이거 이제 나중에 4장에서 배우게 될 지질 단백질, 우리 혈액 내에서 지질을 운반하는 라이프 프로테인의 구조를 갖다가 제가 만화로 표현한 거예요. 자, 나 글루타민 신테이즈가 생체 분자로 틀렸죠. 신테테이즈죠, 그죠? 신테테이즈. 생체 분자로 환원된 질소를 들어오게 하는 포털 반응을 촉매한다는 거 기억나지? 물론 책에는 고쳤어요. 이게 신테이즈가 아니라 신테테이즈예요. 암모니아를 끼워 넣어 글루타민을 만드는 반응 말이지, 그쵸? 이거 이 전의 책 바로 전 챕터에서 배웠죠. 지금 인디자인 파일을 확인해 보니까 신테이즈로 되어 있네요. 신테이즈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영상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이렇게 한번 강의를 하면은 이 오타들이 보이죠. 평소에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런 오타들이 안 보여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신테테이즈와 신테이즈는 차이가 있어요. 글루타민 신테테이즈에 의해서 이 글루타메이트에 이 아모늄 이온이 들어가서 글루타민이 만들어진다. 자, 포털 반응이란 말은 역시 작가가 만들어낸 말로 글루타민 신테테이즈에 의해서 이것도 신테테이즈인데 의해 촉매되는 윗반응이 아모니아를 생체 고분자로 들어오게 하는 포털에 해당한다는 뜻이에요. 질소가 필요한 아미노산이나 핵산의 합성에 이렇게 암모니아를 타고 윗반응을 통해 들어온 질소가 쓰이게 되는 것이지요. 아모니아를 타고라는 표현은 좀 재밌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암모니아를 타고 이 안에 끼어들어서 질소가 들어왔다는 뜻이죠. 글루타민 신테테이즈의 포털로 이제 암모늄 그룹이 들어가서 아미노산, 핵산의 염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된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아미노산 합성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아미노산 합성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아미노산은 크게 동물 세포의 경우 동물 입장에서 봤을 때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필수 아미노산은 뭘까? 우리 생체 내에서 합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야만 하는 아미노산이 필수 아미노산이고, 비필수 아미노산은 밖에서 섭취하지 않아도 우리 몸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아미노산이다. 그럼 생화학 교과서에서는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게 다루어질까? 어느 걸 것 같아요? 흔히들 생각하기에 필수 아미노산이니까 얘가 더 중요할 것 같죠? 얘가 더 중요할 것 같고, 비필수 아미노산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은 많은 생화학 교과서를 봐도 비필수 아미노산의 합성 경로는 잘 나와 있지만 필수 아미노산의 합성 경로는 잘 안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 여러 번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에도 비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세포 내에서 동물 세포, 우리 동물이죠. 우리 식물 아니에요. 우리 박테리아도 아니고 동물 세포 내에서 이걸 만드는 과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non-essential 아미노 애시드 비필수 아미노산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과정 비필수 아미노산을 합성하는 과정들을 촉매해내는 효소들이 우리 세포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효소들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여러 가지 유전 질환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그 non-essential 아미노 애시드 비필수 아미노산을 만드는 경로는 우리가 동물 세포를 여러 가지 의학이나 이런 관련 응용 생물학 관련 연구를 할 때 쓰임새가 있는 반면 필수 아미노산을 만드는 경로는 주로 박테리아나 식물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식물이나 박테리아들은 굉장히 다양한 경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아미노산이라고 해도 이 박테리아가 그리고 저 박테리아가 이 식물이 저 식물이 약간씩 다른 경로를 통해서 만들기도 해요.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되게 교과서에 잘 실리지 않죠. 하지만 저는 우리 이번 교과서를 만들면서 그래도 20개의 아미노산 합성 경로를 다 한번 집대성 해보기 위해서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해요. 어떤 아미노산들은 생체 내에서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다른 아미노산들은 몸 안에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필수 아미노산 외부에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야만 한다. 생체 내에서 만들 수 있는 아미노산을 비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고 음식으로 보충해야 하는 아미노산을 필수 에센셜 아미노 애시드라고 한다. 이제 알겠죠? 어느 게 더 중요한지. 중요한 건 필수가 더 중요하겠죠. 하지만 생화학 교과서에서는 비필수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자, 생물에 따라서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요. 고등식물은 모든 아미노산들을 다 직접 만들어낼 수 있고, 미생물도 종류에 따라서 필수 아미노산 종류가 많이 달라요. 그때그때 다르다고 그랬죠. 사실 우리가 좀 더 궁금한 것은 인간의 필수 아미노산, 비필수 아미노산 리스트이죠. 밑에 표에서 확인해 봐요. 왼쪽이 필수 아미노산, 오른쪽이 비필수 아미노산. 이쪽을 좀 더 깊게 다뤄본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 알지닌은 어린 시절에는 필수 아미노산이지만 이 알지닌을 만드는 경로의 효소들이 이 인펀트 어린 애 때는 잘 활성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알지닌은 어린 시절에는 필수 아미노산에 가깝지만 성인이 되면은 몸에서 잘 합성을 하기 때문에 비필수 아미노산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거 외울 필요는 없는데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이거 만들기 위해서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을 외워보기 위해서 일단은 비필수 아미노산이 우리가 좀 더 이 만드는 경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필수 아미노산이 뭔가 우리가 더 우리 몸에는 더 필요하고 더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이걸 외우면은 당연히 그게 아닌 것들은 필수 아미노산이 아닌 것은 비필수 아미노산이니까 이걸 외우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아이솔루신이죠. L은 류신, 라이신은 K, 메타이오닌은 M, 페닐알라닌은 발음이 F 발음이 나서 페닐알라닌이에요. 트레오닌은 T, 트립토판은 고리가 두 개라서 W를 써요. 이거 발린, 아르지닌은 아르지닌, 그리고 히스티딘 H. 그래서 ILKMFTWVRH. I loved 김치, mom, 엄마. Fortunately, 다행하게도 김치가 they were very ripe. 아주 잘 익었다. And healthy. 건강하다. 김치가 건강한가? 김치가 모르겠어요. 짜서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건강 음식이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자, I love kimchi. Mom, fortunately they were very ripe, healthy. 그러니까 얘네들 ILKMFTWVRH는 필수 아미노산이다. 우리의 식탁에 김치가 필수인 것처럼 요즘은 필수 아닌 사람도 많긴 하지만 이걸 생각하시면 필수 아미노산 이름을 금방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저널에 나온 건데 Arginine deficiency in preterm infants, 그 어린애들 그 소아에서 이제 알지닌을 잘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바이오케미컬 메커니즘 앤 뉴트리셔널 임플리케이션 논문이에요. 저널 오브 뉴트리셔널 바이오케미스트리에 나온 거.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알지닌 이게 리미티드 인 이런 것들이 메이저 소스 오브 알지닌, 시트룰린 알지닌, 뭐 시트룰린 그런 거 들어보셨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나중에 다시 나와요. 이런 것들이 이런 유전자들이 잘 발현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알지닌이 어린 유아에서는 잘 안 만들어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보여주는 논문들 중에 하나예요. 자, 알지닌 검색해 보시면은 굉장히 건강 보조제로 많이 쓰이죠. 나중에 이 얘기를 다시 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자, 20분이 넘었네요. 여기서 끊을게요.